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예기치 못한 돌발 악재로 인해서 종목의 급락이 좀 발생을 했을 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서 계좌가 좀 시퍼렇게 멍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DC처럼 최근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돌발악재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HDC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뭐 여러 악재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떨어질 때가 있죠. 자, 이 종목들의 특징은 이렇게 저점을 강력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사실 의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계좌가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커지면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에 하루 이틀이 더 지나게 되면은 주가는 진짜 속절없이 아래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는 손절을 하지도 못하고 정말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잘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로 잘 정리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이 악재가 터지는 날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사실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사실 손실이 가장 적게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빠르게 또 손절을 함으로써 현금화를 시키고 그 만들어진 현금으로서 다시 이제 다른 종목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나고 이렇게 급작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의연하게 대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홀딩을 하면서 빠르게 좀 반등을 하길 기다리지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를 실으면서 저점이 이탈이 나오는 경우는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구간까지 홀딩을 하게 된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C 같은 경우 현재 막대한 거래를 실으면서 사무봉으로 무려 3일 만에 엄청난 하락을 줬죠. 자, 요 정도 구간에서 보면 단기에 거의 25% 가까이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게 반등을 해서 25%를 회복을 하려면 사실 거의 30% 가까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32%가 반등을 해줘야 본전으로 오게 되는 거죠. 1,000원짜리 주식이 500원이 되면 50% 마이너스지만 500원에서 1,000원을 가기 위해서는 100% 상승률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락률 대비.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종목도 좀 좋은 방법으로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되고 하락이 멈춘 이후에 하락이 멈추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쭉 벌어지게 되거든요.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순식간에 이평선이 과도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급락에 의해서 이제 이평선이 발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평선이 확 벌어지게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는 어느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이평선이 다시 수렴을 하겠죠. 자, 이평선이 그 수렴되는 구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이 구간이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을 만들어 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하락하던 주가가 급락 이후에 이렇게 이제 쌍바닥이나 다중바닥을 만드는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이런 이제 박스권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다중바닥이 형성이 된다면 2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21선이 수평한 위에서
요런 장대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요게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도 상관이 없어요. 예, 장대 양봉은 몸통이 종가 고가의 캔들로 만들어져도 되고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을 상승시켜서 끌어올리기 위한 세력의 개입이 있을 때 이런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윗꼬리 캔들은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의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양봉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대 양봉 캔들은 최소 7% 이상,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한 6%, 5%, 6% 이상도 상관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7% 이상, 뭐 한 10% 이상까지 나온다라면 더 좋고요. 거래량은 여기서 최소한 이 평균적으로 터지던 거래량의 최소 2배 이상이 터져야 됩니다. 물론 2배 이상, 3배, 4배 터지면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강력한 매집의 신호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급락을 시킨 이후에 저점을 이탈시키고 급락을 시킨 이후에 이렇게 이제 쌍바닥 이상 최소한 헤드앤숄더나 다중바닥의 모습을 만들고 21선을 수평시킨 이후에 그 21선 위에서 만들어지는 장대 양봉의 출현을 기다린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로 주가가 다시 떨어졌을 때, 자, 요 자리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자리에서. 자, 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챙기느냐? 자, 수익은 이 구간에서 만들어진 양봉 캔들의 뭐 고점 자리 있죠? 아니면 이 몸통이 만약에 종가 고가의 캔들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종가 라인 근처에다가 매도를 하시면 돼요. 보통은 꼬리 자리나 이런 몸통 종가 라인에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최소한 10%의 수익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10%의 수익이 발생을 하면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하는 계좌는 기존에 이제 물려서 마이너스가 난 계좌랑 다른 계좌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량이 섞이게 되면 평균 단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계속 여기서 매수한 물량도 마이너스로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계좌로 다른 계좌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 계좌로 매수를 한다면 따로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거는 수익이 이제 플러스로 보이겠죠. 그러면 10% 정도 이상권에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긴 그 플러스 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물린 물량 있죠? 예, 그거를 수익금만큼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고점 대비 30% 정도 마이너스가 나서 물렸다, 아니면 뭐 한50% 정도 마이너스가 나서 물렸다, 그러면 30%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10% 물량 수익 난 금액만큼 여기서 차감을 시키면 나는 마이너스 20%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양봉 캔들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에서 다시 또 매수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에서 만약에 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매수가 됐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한 10% 정도 이상권에서 수익 챙겨서 빠르게 여기서 또 마이너스 난 물량을 차감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 정도 20% 수익을 챙겼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난 거는 이제 10% 정도밖에 안 남겠죠. 물량도 얼마 남지 않고요. 그러면 이 물량은 적정권에서 일정한 마이너스권에서 뭐 빠르게 손실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본종가까지 기다려서 플러스권에서 아니면 그냥 수익도 마이너스도 아닌 본종권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받고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을 좀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도 이 회사는 진짜 뭐 상패까지 간다라는 이슈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줬던 종목이고요. 자, 요 구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요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급락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급락이 떨어질 때는 절대 제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을 형성을 하고 21선이 수평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21선이 여기서 수평을 하죠. 왜냐하면 저점을 찍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드니까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 과정이 생기고 21선이 이렇게 수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선 수평한 이후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선 위에서 거래량 터지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그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요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 7에서 10% 정도 수익 구간 발생을 하면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라 그랬죠. 자, 이 구간에서는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어쨌든 뭐 10%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두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최고점이죠, 여기가. 자, 여기서 물렸다면 여기까지 50%라고 가정을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대 항목 만들어질 때 상승률이 20%까지 발생을 하죠. 윗꼬리까지 치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뭐 한 15% 정도까지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15% 충분히 수익 났죠. 예, 이전 구간까지 상승이 더 높이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여기서 매수돼서 이날 매수 가 대비 훨씬 더 위로 올랐기 때문에 15%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계좌는 다른 계좌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이제 섞이지가 않고 이 계좌 신규로 매수한 계좌에서는 플러스로 이 수익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1,000만 원을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물린 게 자, 여기서 물린 게 500만 원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서 15% 수익권에서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신규로 매수한 물량 150만 원 수익 났죠. 자, 그러면 얘 여기서 물린 거 150만 원 깠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제가 21선 위에서 또 여기서 매수해서 저 장대 항목이 발생을 하면 이 시가 자리에서 또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매수 됐을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 시가가 41,400원, 여기 저가가 41,400원. 예,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됐다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장대 항봉의 요 종가 라인까지 한번 수익을 목표로 잡고서 대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요렇게 수익 났겠죠. 자, 요렇게 수익 나면은 17%. 근데 15%만 수익 챙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15% 150만 원 수익 났고 자, 여기서 물린 거 또 150만 원 차감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벌써 얘는 300만 원 차감이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 마이너스 난 금액은 지켜보고 있다가 손실을 좀 많이 줄여주는 구간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요 정도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손실을 확정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어쨌든 손실폭을 줄이면서 빠르게 계좌를 좀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물량이 얼마 안 된다라면은 부담 없이 마이너스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면 뭐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본전 이상을 줬으니까 시간은 길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좌를 마이너스 없이 다 회복을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계좌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해서 급락이 떨어지는 악재를 발생을 시키면서 급락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점이라는 건 일정하게 다중바닥을 찍어가면서 최소한 쌍바닥 이상을 찍어가면서 이평선이 수렴이 되는 과정이 만들어졌을 때가 거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또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케이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LG생활건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이 엄청나게 시세를 좀 잘 주다가 자, 여기서 하반기 실적 악화 우려로 엄청난 거래를 실으면서 이렇게 이제 저점 일탈시키면서 여기서 하락이 나왔죠. 자, 여기가 최대 거래예요. 여기가. 그런데 어쨌든 3일간 거래가 집중이 되면서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고서 악재를 터뜨리고 하락을 시켰죠. 그러면 제가 21선이 수평하기 전까지 쌍바닥이나 최소 역헤드앤 숄더 다중바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21선이 수평하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수는 언제 해야 된다 그랬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21선 위에서 장대양봉 거래량 터지는 장대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얘는 장대양봉의 출현이 있나요, 없나요? 이 구간에서. 네, 전혀 없죠. 21선 위에서 거래량 터지는 장대양봉 구간이 없습니다. 자, 여기 거래는 터졌지만 장대양봉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 단봉 캔들이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저점이 어딘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점을 만들기 전까지. 결국엔 여기서 또 이탈이 나오잖아요. 저점을 깨면서 어떻게 해요? 거래 터지면서. 이럴 때 제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이후의 진행 상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쌍바닥이나 역헤드앤 숄더의 모양이 전혀 없죠. 그리고 또다시 저점을 이탈을 하죠. 그리고 거래가 또 터졌어요. 자, 그러면 얘는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한참을.
다시 이평선 21선을 여기까지 끌어내려서 수평을 만들기 전까지 다중바닥이나 쌍바닥이나 이렇게 된 숄더의 모양이 나오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지 못하면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LG생활 건강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두산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카카오도 단기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자, 이 종목도 여기서 급락이 좀 떨어졌어요. 거래 싫으면서 이런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그러면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원바닥 치고 21선을 좀 수평을 시켰는데 거래량 터지는 장대 양봉 안 만들어졌죠. 여기서 좀 거래는 터졌지만 장대 양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러고 섣불리 매수했다가는 또다시 이렇게 저점을 이탈을 하는 거래량 터지는 봉이 만들어지면서 추가 하락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한 물량까지 또 물리게 되면 이거는 뭐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점을 이탈을 하는 거래량 터지는 장대 음봉에서는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좀 설명을 하자면 대표적인 케이스죠.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는 거꾸로 한번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차트를 뒤집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저점 이탈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렇게. 근데 얘는 반대로 이제 돌파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예, 돌파가 나오면은 죽자사자 매매합니다. 이 종목들.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런 매매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매매 영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는 겁니다. 물려있던 매물대, 물량들을 다 돌파를 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다 매물을 먹고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돌파 매매 대응을 하고 아니면 뭐 돌파 이후에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 줄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매매 방법으로 삼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를 보면 반대잖아요, 반대. 추가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거래량 실으면서 아래쪽으로 돌파를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추가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과 반대로 대응을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는 거래량 터지는 장대 음봉에서는 절대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다. 기다린다. 기다리고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한다. 두산처럼. 자, 두산처럼 이렇게 이제 저점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21선 위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한다면 매집의 신호로 간주를 하고 세력과 함께 이런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매집에 동참을 해서 중간중간 수익을 줄 때 수익을 챙기면서 위에서 물린 물량의 금액을 차감을 시킨다. 그래서 빠르게 현금화를 시키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머지 물량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본전가가 올 때까지 좀 홀딩을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기다린 후에 손실 없이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HDC나 HDC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갖고 있으신 분들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최고 저점이에요. 이런 자리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안 떨어지기를 좀 바라고요. 근데 이런 자리까지 떨어진다고 빠르게 이렇게 급락을 한다고 여기를 저점으로 대응을 해서 반등을 줄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자리를 터치를 하고 V자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횡보를 하는 과정을 만들고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매집 구간을 가져갈 때 그 매집 구간에서 장대 양봉의 출현으로 세력들의 개입을 확인하고 천천히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으로 마이너스 난 부분을 좀 차감시키는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또 대응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잘 회복하시고 극복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